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 뭐 기억하실 거 이름 석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이 모친 최서원 씨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겁니다. 어허. 그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영치금이 없다. 땡땡도 돈 꿀 데가 없나 보다. 병원 가야 하는데 지난번부터 너한테 얘기했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00만 원만 넣어줘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다면서 편지를 열어보기 전에는 심장이 떨린다. 병원 가야 한다고 눈치 보며 돈 좀 부탁한 데는 엄마 보기가 너무 싫어서라고 토로했고요. 이어서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에 부쳐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면서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때리고 싶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 몇 문장 안 되는 옥중 편지인데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차근차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이 옥중 편지 읽고 나서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제일 궁금했던 게 안에서도 전화를 외부로 할 수가 있나 봐요?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횟수 제한이 있어요. 여기 힌트가 있네요. 뭘까요?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10번이에요,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원칙은 5번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기결수들의 인권 때문에 가족들하고 통화를 너무 못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급별에 따라서 최소 5번에서 최대 30번까지 한 달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번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번 정도밖에 통화를 못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유라 씨가 자책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과 많이 이제 그래도 이 교도소 생활도 좀 인권 친화적으로 많이 변했다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러면 그 궁금증은 하나 해결됐어요.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횟수 제한은 있지만. 그런데 장유민 변호사님, 네. 자신의 엄마 최서원 씨가 쓴 옥중 편지를 공개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불쌍해 뭐 이런 내용이 주로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생활 미치기 진짜 힘든데 짜증나 뭐 싫어 막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진솔해 보이기도 하죠. 엄마 전화 받으면 영치금 100만 원만 뭐 넣어줘. 이런 좀 부탁이 항상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옥중 편지와 함께 같이 공개한 게 또 후원 계좌입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어렵다 이렇게 읍소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본인이 처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과거에 이제 승마를 하고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호화 생활 혹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호화 생활은 무슨 1년 동안 새 옷 한 벌 안 샀다. 여윳돈이 생기면 애들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10,000원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썼고요. 또 최순실 씨, 지금 이제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 구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도 가족 5명 중에 실질적으로 딸인 나밖에 없다. 욕을 먹어도 엄마가 나 때문에 내가 괜히 승마한다라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감옥 가게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오늘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본인의 입장을 다시 같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전혜연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이고 뭐 엄마에 대한 사랑 걱정이 주가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후원 계좌 공개하는데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구나라고 혹시 좀 곱지 않게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후원 계좌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이 물건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물건이 뭐냐면요,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JTBC가 입수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이 태블릿 PC는 사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여겨졌던 물건이죠. 네. 검찰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나서 지난달 17일 이것을 정유라 씨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유라 씨가 이거 제대로 검증을 하겠다. 포렌식 작업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후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그 계좌로 우리 엄마 영치금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정말로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유라 씨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렌식 비용이 상상보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능력이 있으면 제 선에서 뭐 다 처리를 했겠지만 제가 뭐 금전적으로 그렇게 자유가 없어가지고 이 태블릿 PC를 무조건 포렌식하고 저희 엄마의 억울한 부분과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태블릿 PC 포렌식 비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백승훈 변호사님. 네. 포렌식 비용 많이 들어요, 진짜? 뭐 저도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정밀하게 하려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정유라 씨가 어쨌건 유튜브를 하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뭐 지금 현재 뭐 금전적으로 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니 아하. 뭐 지금 일단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네. 그러니까 뭔가 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얘기 지금까지 계속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밝히겠다는 취지인데 네. 뭐 일단은 뭐 본인의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부족하다는 걸 외부에 알리고 저렇게 지금 후원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음이야 10분 이해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후원 계좌를 공개하면 이담 아나운서 실제 후원금이 들어올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들어오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정 씨가요, 지난달 27일 자신의 SNS에 후원 계좌 이체 명세서를 이제 캡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욕을 연상시키는 소액 입금이 된 사실이 좀 적혀 있었습니다. 뭐 얼마인데요? 욕이라고 하면 아마 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액수? 네, 딱 2자릿수입니다. 18? 제가 말씀드릴 수는 18. 없지만 아, 그렇습니다. 어머. 그런데 그 돈을 그렇게 적은 돈을요, 굉장히 여러 번 다들 입금을 했나 봐요. 이 돈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먹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150번에서 어머 진짜 입금 예, 입금 18돼 있네요, 진짜. 네. 100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비꼬면서 이왕 보낼 거면요, 날 향한 미움을 가득 담아서 돈을 더 보내라. 그러니까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10만 원 단위로 보내라라고 이제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커피 맛 좋다, 뭐 이렇게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유라 씨도 뭐 이런 상황에서 후원 계좌를 공개했는데 어쨌든 뭐 후원금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중계 방송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후원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의 계좌에는 지금 불이 났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입니다. 요즘은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지지자들이 축의금 성격의 후원금 등을 계좌로 보내게 된 건데 어머나? 지지자들이 조민 씨의 계좌번호로 공유를 했고 심지어 입금 인증까지 하자 조민 씨가 이거에 대한 제지에 나선 건데 조민 씨에 따르면 약혼 발표 후 제 은행 계좌가 잠시 공개됐나 보다.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근데 어떡해요? 이게 이미 삽시간에 퍼졌다면서요. 삽시간에 그냥 계좌 쫙 퍼졌다는데 어쨌든 뭐 이미 아는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을 테고 지지자분들은. 그런데 이 조민 씨가 지금 약혼했다는 뉴스가 엊그제부터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 얘기한 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에 되게 중요한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켰는데요. 남자친구랑 약혼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은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할 예정으로 생각 중입니다. 엄청 다정하고 항상 제 편 들어주고요. 되게 든든한 친구예요. 그는 동갑내기고요. 뭐 정치나 뭐 이런 거랑 관련 없고 공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조민 씨는 지금 이제 다음 단계인 결혼 준비로 뭐 한창 바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들으신 게 결혼 발표가 아니라 약혼 발표입니다. 그렇죠. 결혼을 이제 올 하반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일찍 준비를 시작한 거라면 준비를 뭐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남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다가 한 8개월 정도 연애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동갑이고 굉장히 든든한 친구고 항상 내 편인 친구다라고 네. 뭐 소개를 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에도 조민 씨가 하는 유튜브 영상에도 종종 등장한 적이 있는데 네. 그만큼 연애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줘서 굉장히 편안하게 데이트할 수 있었다라면서 지인과 영상 채널 구독자들에게 이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올해 하반기 정도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약혼하면서 반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커플 반지를 공개를 또 했습니다. 네. 아마 약혼을 증명하는 커플 반지인 것 같은데
요 반지가 또 명품 브랜드 B사의 한 340만 원 상당의 제품이라 그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조민 씨 약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한마디 보탠 사람이 있다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바로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입니다. 네. 딸의 약혼 소식이 공개되니까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어 주었던 청년이다. 이렇게 예비 사회를 소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고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그건 개인사니까 저렇게 또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지지하시는 분들은 후원금 보낼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도 조민 씨는 공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려드렸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